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의 만년필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문구를 좋아한다는 거는 아마 저를 보셨던 분들이라면 다 아실 거고, 예전에도 만년필을 몇 번 소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저도 약간 좀 사놓고 처박아두고 잘 사용하지 않는 편이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만년필을 다시 쓰기 시작했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냐면, 제가 좀 새로운 취미를 찾다가 좀 몰입해서 할 수 있는 취미를 찾다가 필사를 시작하게 됐어요. 별거는 아닌데 그냥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꼬박꼬박 이렇게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 반 정도 매일 필사를 했고요. 뭐 장비병자인 제가 그렇듯이 좀 제대로 하고 싶어서 덜컥 몽블랑을 지르게 됩니다. 저는 의지는 돈으로 사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짜 제대로 해보려고, 그리고 연말 선물로 이제 크게 한번 질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달 반 정도 필사를 했더니 뭐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만년필의 개수가 이렇게 늘어났어요. 사실 여기 있는 거는 제가 갖고 있는 만년필의 전부는 아니고 더 있고, 뭐 모나미나 무인양품 이런 거는 몇 개 더 있고, 요건 제가 요새 많이 사용하는 그런 만년필들만 모아서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시필이나 이런 것들은 맨 마지막에 묶어서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만년필은 전부 7종류고요. 가격대를 좀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5만원 내외의 제품들입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건 라미 사파리라는 제품이고요. 이거는 정말 많이 유명한 제품이라서 아마 만년필 관심 없는 분들도 지나가다가 한 번쯤은 봤을 것 같은, 그리고 아마 제 생각에 어지간한 대형 문구점에는, 대형 서점에는 다 깔려있지 않나, 그럴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디자인이고 거의 국민 만년필 수준으로 많이 팔린 제품입니다. 사파리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호불호가 크게 없을 좀 현대적인 디자인, 그리고 이제 매년 되는 한정판을 좀 들 수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말고도 좀 사파리가 더 있긴 한데, 오늘 소개해드린 거는 라임 프렌즈랑 콜라보를 한 브라운 에디션, 그리고 요거는 2014년에 한정 색상으로 나왔던 네온코랄 색상입니다. 요거는 그냥 제가 꽂아놓은 거예요. 촉은 뭐 가격대가 가격대니만큼 당연히 스틸 닙이고요. 뚜껑은 이렇게 뚜따 방식으로 여는, 뽕따라고도 하죠. 이렇게 여는 방식이고, 잉크 충전 방식은 카트리지와 컨버터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 바디 재질이 금속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리고 라미는 독일 브랜드잖아요. 제가 뭐 만년필 소개할 때마다 매번 하는 말인데, 상대적으로 알파벳 문화권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같은 EF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두꺼운 편이에요. 알파벳은 획이 별로 없고 한자 문화권에서는 좀 획이 많은 글씨들을 쓰다 보니까. 그래서 얘도 EF라고 해도 그렇게까지 얇은 정도는 아닙니다. 지금 얘가 EF 촉인데 이렇게 나오니까. 그리고 M 촉인데 사파리는 굉장히 유명한 제품이라서 제가 덧붙이거나 할 말은 많이 없고, 뭐 카트리지 같은 경우도 되게 구하기 쉽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입문용으로는 이거만 한 게 없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트위스비라는 회사의 에코라는 제품입니다. 입문 만년필계에 떠오르는 신흥 강자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제가 이제 만년필에 관심을 좀 덜 두는 사이에 얘가 아주 급부상을 했더라고요. 일단 트위스비는 대만 회사고 한자 문화권에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세필에 가깝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건 M 닙인데, M이면은 EF, F 다음에 M이거든요. 근데 여기 비슷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두껍지는 않은 편이에요. 트위스비 에코 일반 에디션은 5만원 내외로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이고, 저 같은 경우는 로즈골드 에디션을 샀는데 2만원 정도 더 비싸요. 근데 저는 이게 좀 예뻐 보여가지고 과감하게 로즈골드로 왔고, 그다음에 뚜껑은 이렇게 돌려서 여는 트위스트 캡이고요. 그다음에 잉크는 여기 지금 바디에 가득 차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피스톤 필러 방식입니다. 고추기름 아니에요. 누가 고추기름이라고 한 이후로 좀 신경 쓰여. 아무튼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잉크 용량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카트리지, 컨버터, 뭐 이제 제조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요 정도 용량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는 이제 딱 보기에도 훨씬 크잖아요. 그래서 잉크가 엄청 많이 들어간다는 장점이 있고, 무게도 굉장히 가벼운 편입니다. 아무튼 저는 이게 그냥 되게 유명해가지고 그냥 궁금해서 구입을 했는데,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는 거는 다 이유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소개해드릴 만년필 중에 필기감이나 그런 가격까지 다 따지다 보면 이게 가장 마음에 드는 제품이 이거거든요. 정말 기대를 안 했는데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입문용 찾으시는 분들에게 좀 추천을 하고 싶고,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약간 장벽이 있다면 얘가 카트리지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 구입하시는 분들이 잉크까지 함께 구입하기에는 내가 만년필을 잘 쓸지 안 쓸지도 모르는데 잉크까지? 그리고 이제 잉크를 넣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한 3번째, 4번째 만년필을 살 때까지 계속 카트리지만 썼었기 때문에 좀 그런 장벽은 있지만 필기감이 엄청나게 마음에 듭니다. 이게 막 버터 필감까지는 아니고 그렇다고 또 사각사각은 아니고 서걱서걱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진짜 엄청 만족스러워요. 저는 잉크 흐름이 좋고 가볍기 때문에 정말 떠오르는 신흥 강자인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 이렇게 밝은색 잉크를 넣어놓으면 굉장히 예뻐요. 그리고 얘도 역시 스틸 닙인데 스틸 닙 치고는 굉장히 부드러운 편입니다. 그래서 입문용 만년필 2종류를 보여드렸고 깍두기를 하나 더 보여드릴 게 있는데 이거는 저희 남편이 글씨체 교정한다고 산 펠리칸의 트위스트라는, 디자인을 보면 왜 트위스트인지 아시겠죠? 네, 트위스트라는 제품이고 이렇게 펜을 줄 수 있는 부분에 이렇게 디자인이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잡혀 있어서 악필 교정하는 데 되게 좋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펠리칸은 독일 회사잖아요. 근데 그런 거 치고는 의외로 굉장히 얇은 편이에요. 거의 이 정도면은 시그노나 하이테크를 쓰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얇고, 저는 제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전반적으로 펠리칸하고 상성이 잘 맞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잘 안 쓰는데 아무튼 이런 게 있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카트리지랑 컨버터가 모두 가능하고 또 가격이 굉장히 이점이에요. 한 자루 사면 10,000원 내외, 그리고 1+1 행사도 되게 자주 한다고 하니까 도전해볼 만한 제품인 것 같고, 그럼 두 번째로 100,000원대 제품을 좀 살펴볼 건데요. 이렇게 3가지의 제품이 있습니다. 100,000원, 200,000원대의 제품이고, 펠리칸 얘기를 마지막에 했으니까 이걸 먼저 볼까요? 이 제품은 펠리칸의 M200, 그리고 작년 말 올 초에 나왔던 골든베릴 한정판입니다. 이게 굉장히 예뻐서 샀어요. 여기 보면 바디에 펄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펄을 넣지 않아도 이렇게 반짝반짝 거리게 보인다는 특징이 있고, 그거 제외하고는 원래 펠리칸 M200이랑 같은 제품입니다. 얘도 이렇게 돌려서 여는 트위스트 캡 방식이고, 잉크는 보시다시피 찰랑찰랑 거리는 거 보이시죠? 네, 피스톤 필러 방식입니다. 이 제품은 고시생 펜으로 되게 유명하대요. 아마 그 이유가 이렇게 잉크가 많이 들어가는 데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품 무게가 요거 14g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겪은 펠리칸은 굉장히 서걱서걱거리고 약간 종이를 긁는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원래는 EF 촉으로 샀다가 89 F 촉으로 다시 왔는데 그래도 이제 꽤 얇은 정도라는 거. 그래서 저는 펠리칸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조류 독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근데 저하고는 상성이 좀 안 맞는 걸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요거는 바이로트의 캠리스라는 제품입니다. 이름이 캠리스인 거에서 눈치를 챘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노크 방식으로 보면 나오나? 이렇게 쓸 수 있는 제품이고, 요거는 제가 한참 몇 년 전에 일본 갔을 때 치타야 서점에서 구입을 했던 건데, 일본 제품답게 이거 F촉인데 EF인 줄 알았어요. 다른 F촉하고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얇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일본 거라서. 그 다음에 잉크 방식은 컨버터랑 카트리지 모두 가능합니다. 근데 바이로트의 컨버터가 좀 안 좋기로 유명하다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저는 여기에는 그냥 기본 카트리지를 넣어 있는데, 일단 장점은 바이로트 제품이라서 닙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습니다. 바이로트가 닙 퀄리티가 좋기로 유명하니까요. 금 닙 중에서도 보통 14K인데 얘는 18K예요. 그래서 이 가격대에는 흔치 않은 18K 닙이라는 거. 근데 단점은 이렇게 노크식이라서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 쓸 때 약간 이렇게 유격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흔들리는 게 신경 쓰일 수도 있어요. 모르고 쓰면 그냥 쓰는데 되게 정교하게 글씨를 쓸 때는 얘가 이렇게 흔들리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글씨를 아주 작게 쓰거나 그럴 때 적합한 펜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에 소개해드릴 펜은 제가 가장 아끼는 펜입니다. 디자인적으로 가장 만족하는 펜이고, 라미의 2000이라는 제품입니다. 제품명이 2000이지만 2000년도에 나온 건 아니고 1966년도에 나왔어요. 믿기지가 않죠, 이 디자인이. 거의 독일 바우하우스의 그 정수를 담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또 이 제품의 디자인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이제 만년필이 특히 고가로 갈수록 몽블랑의 이 디자인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게 사실이에요. 우리 이런 디자인 되게 많이 봤잖아요. 약간 시가형이라고 하나? 그런데 얘는 꿋꿋하게 이런 걸 고집하고 있다는 거, 좀 현대적 디자인을 하고 있다는 게 좀 제 취향에 맞았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50주년 기념 한정판으로 제가 독일 갔을 때 우연히 발견을 해서 구입을 했던 제품이고, 그래서 이렇게 1년 번호도 찍혀 있습니다. 1년 번호 찍혀 있고,
여기 라미 50 각인돼 있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그 라미 2000은 마크롤론이라고 유리 섬유로 된 건데 얘는 스틸 제품이라 가격도 조금 더 나가고 그다음에 좀 무거워요. 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라미의 금립으로 되어 있고 이게 버터 필감으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버터를 자르는 것 같다. 그래서 유명한데 저도 처음 썼을 때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뚜따 방식이고 여기 자체가 잉크가 들어가는 피스톤 필러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서 여는 거고 다만 이제 얘는 스틸 버전이고 좀 무겁기 때문에 오래 쥐고 하기에는 좀 아플 수도 있는데 펜 무게가 무거울수록 이제 잡는데 힘이 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펜 무게만으로 이렇게 써지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펜을 잡을 때 좀 꽉 쥐는 편이에요. 습관이 이렇게 꽉 쥐어가지고 여기가 막 아프고 그럴 때가 많은데 그런 좀 습관을 교정하는데 좀 무거운 펜이 좋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보여드렸고 한 단계 더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여드릴 제품은 요건데요. 라미의 다이얼로그 CC라는 제품이고 출시된 지 정말 얼마 안 된 제품이에요. 근데 되게 전담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전자담배같이 생겼어. 이거야말로 정말 디자인에 꽂혀서 구입한 제품이고 어떻게 여나 싶으시겠지만 이렇게 뻥 돌려서 여는 방식입니다. 잉크는 카트리지 컨버터 모두 가능하고요. 이 색상은 하얀색하고 네이비가 있는데 그것도 예쁘긴 한데 저는 요거에 좀 더 꽂혀서 이 색깔로 구입을 했습니다. 립은 역시 라미의 14K 립이고요.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 라미 만년필 라인 중에 가장 고가인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래도 그렇게 비싸지는 않고요. 근데 뭐 잘 안 나가는지 굉장히 요새 세일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이때다 싶어서 질렀습니다. 근데 얘는 펜 무게가 좀 무거운 편이에요. 진짜 무거워. 이게 40 몇 g이라서 펠리칸 M200 같은 거랑 비교하면 3배 정도 무거운 건데 그래서 얘도 또 편하게 이게 그냥 굴러가듯이 쓸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또 꽉 쥐는 습관으로 하다 보면 또 손이 작고 그러다 보면 좀 아플 수도 있다는 거.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습관을 고치기에 좋은 것 같고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좀 중후한 느낌이 나서 좀 만족스럽습니다. 근데 그리고 하나 팁을 좀 말씀드리면 이 라미 2000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둘 다 이제 좀 흐름이 박한 잉크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몽블랑의 뭐 미드나잇 블루 같은 거 그런 거 넣으면 확실히 좀 상성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로시주쿠 같은 흐름 좋은 거 아니면 제이 허빈 같은 거 넣으면은 굉장히 필기감을 좋게 쓸 수 있습니다. 그건 저의 나름 팁. 네. 드디어 이제 마지막으로 하얀 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몽블랑 마이스터 스틱 145 고요. 저는 이제 플래티넘 100금이라고 하죠. 그 버전입니다. 로즈골드 사고 싶었는데 재고가 없었던 것 같아요. 촉은 F촉입니다. 몽블랑을 제대로 느끼려면 F촉 이상은 되어야 된다고도 하고 저도 옛날에는 EF가 그렇게 좋았는데 요새는 F촉 정도는 돼야지 쓸맛이 나는 것 같아요. 얇게 쓰려면 하이테크로 쓰면 되니까요. 아무튼 그렇고 뭐 말할 뭐 하겠습니까? 몽블랑입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미드나잇 블루가 들어있는데 그 잉크가 흐름이 박하기로 유명한데도 이렇게나 잘 나오는 요거 같은 경우는 투톤 금립이고요. 뚜껑은 트위스트 방식, 잉크는 저는 145기 때문에 카트리지랑 컨버터 모두 가능하고 146 같은 경우는 컨버터만 가능해요. 저는 뭐 이것보다 더 높은 것도 있잖아요. 149나 막 되게 진짜 시가형 디자인 이런 거 있는데 저는 손이 작아서 거기까지는 못 쓸 것 같고 아마 저는 몽블랑을 몇 개 더 사더라도 이 크기 내에서 돌아다니지 않을까. 손이 작아가지고. 뭐 몽블랑 장점이라고 하면 굉장히 부드럽고 흐름 잘 나오고 어차피 이제 만년필이 취미의 영역이잖아요. 뭐 이걸 이제 글을 빨리 쓰려면 볼펜이나 연필을 가져다 빨리 써야지. 아마 결국 어차피 사게 될 것 같아서 빨리 산 몽블랑이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습관 만들려고 산 거거든요. 의지는 돈으로 사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주 저의 구매 목적에 아주 부합하고 아주 효과를 내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말씀드렸지만 만년필은 이제 취미의 영역이 되었고 저는 이런 취미를 만들어서 요렇게럼 놀고 있다고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제가 가지고 있는 7종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보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뽐뿌 넘치는 비디오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There's a reason why. Think I might be over my troubles.